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공장 3분기 첫 번째 거래일 7월 2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전략에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후반 6월달 마지막 장의 거래일 글로벌 증시에서 특이사항이라기 눈에 딱 띄는 부분은 러시아가 거의 한 3%, 2.5%대의 반등이 나왔고 다우지수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유럽 증시도 1% 전후에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기조를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주가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7월 들어서 실적 시즌이 이제 진입이 되고 이번 주 후반 폼페이오 FOMC 의사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다양한 그 다음에 이런 이슈가 진행이 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5월과 6월 1,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즈음에부터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지 못했던 글로벌 매크로죠. 물론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2달 동안 없었던 모멘텀, 잠시 소강성세에 있었던 모멘텀의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생긴다는 거. 그래서 5월, 6월에 변동수폭이 컸던 하나의 이유라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잠시 소강상승했다면 이제 7월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 자체가 종목군별로, 시장별로 없었던 게 다시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권으로 진입이 됐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가장 그 영향타가 컸던 앞으로 클 수도 있을 종목군을 꼽는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JT라는 회사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폭이 조금 나왔던 보잉이라는 회사도 있죠. 미국 내에서 보면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저항이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달에 지금 자동차 관세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조사를 좀 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가장 박수를 치면서 밀어줬던 회사 중에 하나가 GM인데 GM 자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GM도 미국의 트럼프의 수입 관세 부과의 정면으로 저항을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이제 모터사이클도 해외 이전 부분들 준비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에 따른 저항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GM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터사이클 회사도 보면 미국 내 제조업 이쪽 분야를 상징하는 기업들인데 두 회사가 무역 분쟁의 저항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은행들 통해 가지고 JT가 한 11조 정도 대출이 승인이 됐습니다. 물론 경영진은 교체가 됐어요. 미국이 전에 물론 JT의 경제 제재 부분들을 일부 완화하는 걸 트럼프가 결정을 할 때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걸 규제 완화 부분들을 드랍을 좀 걸었지만 일단 중국에서 JT의 대출 승인 부분을 하고 경영 교체를 했다라는 의미 부분들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 협상 전에 서로 조금씩 카드 부분들을 좀 만지작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러시아가 2% 중후반 정도 상승 부분을 했습니다만은 좀 얍삽하다는 생각 부분들 주간 전략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00만 배럴의 증산을 요청을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란은 주간 전략에 말씀드린 그 경제 제재로 타이트하게 묶어버렸죠. 뭘 못하게 묶어버리고 유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쪽에서 가장 많은 산유국은 딱 3개가 떠올라요. 미국이 떠오르고 있고 러시아가 떠오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떨어지고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그 수익 부분들은 그대로 이 3개에다가 계속 경상수지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건 부분들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이란의 약간 뭘까요? 예, 측면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말에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그 병력들이 시리아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이제 200만원, 원래는 오펙회의에서 100만 배럴 정도 코멘트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200만 배럴 증설을 했고, 사우디는 일단 오케이 했다라는 그 트윗을 날렸죠. 이걸로 인해서 유가의 움직임 자체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유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5 이란 제재로해서 75선까지 단기 급등과 나왔죠.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시켜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60달러 선까지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했는데 65에서 이란 제재로 해서 다시 75선까지 근접을 좀 했죠. 다시 원래 원위치 부분들을 좀 찾아가야지만 하반기 내년까지 조금 여유 공간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중국은 또 미국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부작용 부분들이 확산되는 반면에 중국은 수입자 관세를 25%에서 15% 인하를 했고, 그 다음 네거티브 리스트 많이 줄였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할 때 할 수 있는, 올해가 중국이 개방 30주년인가 40주년인가 아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전까지 계속 중국은 금융이든 어떤 다양한 방향의 개혁 개방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폼페이오가 방한 부분들을 하죠. 방북을 하는데,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대북 제재 조기 해제 요청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다라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철도, 그 다음에 철도는 7월 달부터 이제 이번 달 하순부터 공동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양까지, 개성 평양, 그 다음에 원산까지 도로는 거의 준비가 돼 있죠. 바로 연결을 시킬 준비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경제 제재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의 반등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번 대북 제재 부분이 어떻게 풀리는가 체크를 좀 해나갈 것이고, 샤오미가 IPO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예상 대비 거의 절반 정도로 좀 많이 축소가 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홍콩 상장을 앞둔 샤오미가 참패가 되는데, 신흥국이 요즘 좀 시끄럽죠. 그 다음에 경쟁률이, 신흥국이 증시가 좀 부진되고, 그 다음에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큽니다. 퍼가 애플보다 좀 높기 때문에 IPO가 흥행해서 은근하게 실패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부진이 아마 가장 큰 내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오늘 한 줄 키워드 부분들로 7월 2일 한 달에 이제 3분기가 시작되는 3분기 시점에서 한 줄 키워드를 잡는다면 실적 시즌의 개막, 그리고 중국의 JT의 경진 교체가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떤 영향 부분들을 줄 것인가. 항상 하나의 극점 부분들이 커지면 반발 세력 부분, 반발 저항 세력도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작년에 사드의 영향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우상향이 됐을 때 꺾일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던 것처럼, 현재 무역 분쟁의 어떤 키워드 부분들이 점점 시장에서 영양 가치 부분들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오픈을 하면서 3분기 시작 7월 2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